반갑습니다. 네, 타이거 시니어스 황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XDR이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진 않고요. XDR에서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AI 기술들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기술들이 물론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특정 제품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마도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접목이 될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보고 TI가 왜 또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XD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의 슬라이드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오늘 주제에도 맞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XDR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도 잠깐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신러닝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들의 장단점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세미나에서 그 머신러닝 한번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뎁스를 가지고 발표했다가 조금 좋지 않은 반응을 봐서 오늘은 뎁스가 아주 낮습니다. 네. XDR은 용어를 간단히 풀면 Extended Detect and Response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Extended라는 말을 뭐 여러 밴드에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코릴레이션하고 그리고 거기에 맥락을 넣어서 탐지를 하고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요. 이 XDR 솔루션은 기존에 존재하는 보안 솔루션들과 연동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오픈 XDR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사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네이티브 XDR,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오픈 XDR의 대표적인 제품인 스텔라 사이버의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한 스렛 트래커라는 제품에 사용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데이터의 흐름은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것을 정형화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이벤트로 인시던트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대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박스의 내용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스의 내용은 크게 6단계의 흐름을 가집니다. 처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오픈 XDR의 경우에는 특히나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들과 다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형태로 동일한 결과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변환된 내용을 가지고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진 여기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진 AR 모델을 대상으로 탐지를 합니다. 이 지도학습은 RNN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들은 다시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다시 그 결과에 탐지된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코릴레이션을 해서 하나의 또는 여러 다수의 인시던트로 표현해주는 그런 결과를 이제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에 대해서 AI는 이게 악성이야 아니다를 구분해주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몇 % 확률로 악성일 수 있다, 아니다라고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댑티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적응형 머신러닝이 그 다음 단계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단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사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장비들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하나의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의 형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리 정보나 그 다음에 TI를 통해서 확보된 평판 정보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로멀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RNN로 학습된 학습 모델을 대상으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CNN 기술로 우리가 이 그림이 개를 표현하는 그림이냐 고양이를 표현한 그림이냐 이걸 구분하는 걸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악성 코드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분류선을 그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근데 이때 이 슈퍼바이저드 머신러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라벨이 필요합니다. 라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는 악성 데이터야. 예를 들면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은 이 데이터는 악성 데이터 중에 트로이잔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명쾌하게 선이 딱 그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나중에 여기다가 딱 넣었을 때 그 데이터가 여기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유사도가 그러니까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낮아지겠죠. 여기에 가장 가운데에 찍히거나 가장 이쪽으로 찍힌다면은 악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나 악성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악성 코드를 탐지할 때 이 CNN 방식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머리어를 분류하거나 스팸 필터나 피싱 같은 거를 탐지할 때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걸 쓸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없이 소수의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시키면 편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적합이라고 표현도 하고 편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드 머신러닝을 하려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쓰는 기술은 CNN 방식이 아니라 RNN 방식을 씁니다. CNN은 합성곱,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성곱에 이용한 신경망을 태우는 그런 기술이고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순환 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해킹 기술이라는 게 하나의 패킷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한 번에 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SQL 인젝션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패킷을 날려서 상태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RNN으로 학습을 시킬 때는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학습된 데이터가 결과물이 그 다음에 학습될 데이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RNN 방식은 실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뭘까요? 글 같은 거를 학습시킨다든가, 그 데이터 긴 문장을 학습시킨다든가,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학습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순환신경망 기술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해킹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킷만 가지고 탐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킷,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차례대로 학습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 RNN으로 학습된 학습 모델에다가 딱 집어 넣었을 때 그 데이터가 유사도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공격이다, 아니다로 표현할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사도가 90%가 넘어가면 거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그너처 방식과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악성 코드를 분류하거나 뭐 어떤 걸 분류할 때 시그너처가 없으면 그냥 통과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시그너처가 없어도 유사도로 분석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어도 90%, 95% 확률로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에 굉장히 강해요. 변종 탐지에. 그래서 지금 그 스텔라 사이버는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에 대해서 154가지의 항목을 이미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네트워크 흘러다니는 패킷을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공격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탐지를 통과한 다음에는 데이터 레이크로 가게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는 이 데이터 포맷은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읽기 쉽고 검색하기 쉽고 그리고 연동하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는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보통 탐지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클러스터링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노말리 디텍션은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날씨 예측을 하거나 또는 주식의 주가 예측을 할 때 실제로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데일리 단위로 또 하거나 위클리 단위로 하거나 먼슬리 단위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가 이 예측 가능 범위 내에 존재하면 노멀, 범위를 벗어나면 언노멀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언노멀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 네트워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지 그게 해킹이다 아니라를 탄증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인 건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파퓰레이션 어널리시스는 군집 클러스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유사한 것들끼리 묶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맥 시스템 사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그렇게 묶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윈도우 2019 서버가 시계열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 대가 탁 튀면 우리가 그 한 대가 왜 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장비들 대비 얘만 튀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 애널리시스는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사회 관계망 분석 또는 뭐 이렇게 친밀도 분석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을 가지고 이 그래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해 가지고 이 사람과 친한 사람 목록을 쭉 뽑아보면 다 나와요. 그 상관관계 되는 사람들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일에 참조 뭐 받는 사람 시작해서 쭉 상관관계를 쭉 쫓아가면은 그걸 그래프로 전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그래프처럼.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생성한 그 인시던트 데이터들을 상관관계를 묶을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사실 어노멀리 디텍션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탐지하는 것을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곧 해킹 사고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해킹 사고를 찾는 게 이제 저희의 보안을 하시는 분들의 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갭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드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벤트들을 이렇게 막 띄우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은 단순 하나의 이벤트로만 띄우다 보니까 사실 그 이벤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잘 분석해 보면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XDR 솔루션에서는 여기에 그래프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는 이벤트들을 찾습니다. 찾고 이 이벤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걸 하나의 인시던트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표시될 때도 스코어링, 정확도나 공격의 이 유사도 아까 말씀드린 그 유사도의 높은 수준의 정확도, 그 다음에 위험도, 그 다음에 TI 정보 등을 합산해 가지고 스코어링을 매겨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이 그냥 하나 탁 일어났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공격이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시계열로 쭉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겁니다. XDR 솔루션에서는. 이게 사실 기존 솔루션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공격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 행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공격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주면 그게 하나의 라벨로 적용이 돼서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탐지가 됩니다. 이건 공격이다 분류했기 때문에 이미. 즉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비정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지만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XDR을 만약에 도입하신다면,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에 구축하면 당연히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뭐 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학습된 모델이 이미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습 일정도 다 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실제로 비정상 행위들은 아마 특정 이렇게 항목으로 쭉 분류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가 막 황당하게 막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만 정리를 해내면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운영하는 노드들도 우화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형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머신러닝을 쓰면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딱 분류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시그너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사도로 우리가 놓치실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면 지도학습은 학습되지 않는 모델을 탐지할 수가 없어요. 학습되지 않은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바이패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은 결국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응형 같은 경우도 어댑티브 머신러닝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건 공격이야 아니야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시던트 개수가 확 줄어들고 분석할 때 데이터가 명백해져서 이런 굉장히 많이 줄고 효과적이고 명확해지지만 여전히 하나 부족한 건 뭐냐면 명확한 시그너처가 있다면 차라리 탐지를 해서 인시던트를 띄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 XDR 솔루션에 머신러닝이 잔뜩 들어있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TI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이 TI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건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게 차라리 빠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스텔라 사이버 엔진을 가지고 만든 스트랩트래크는 17개의 TI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TI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17개씩이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볼 때는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17개 회사마다 각각 업종과 특성이 다 달라서 시그너처를 가지는 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너처는 지속적으로 정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정제. 그러니까 CNC IP라는 것은 바뀌잖아요. 옛날 IP를 여전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의 시그너처 방식이 사실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T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 TI는 현재 이 스트랩트래커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머신러닝, 그러니까 M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머신러닝 IDS라고 있는데 이것은 스트랩트래커에서 제공하는 IDS입니다. 이때 이 머신러닝은 언슈퍼바이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바이즈드 아까 말씀드린 154개의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 시그너처를 TI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판 정보를 제공하고 스코링에 또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I 정보들은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랩트래커의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어댑티드 머신러닝 기술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게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사실 뭐 여기 분들께는 처음 말씀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벤트는 공격을 막은 이벤트다. 그 이벤트는 공격을 막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막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막힌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떤 공격자가 공격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보안 제품이 이걸 막 막아내고 있다가 갑자기 탁 사라집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상황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격자가 보안 제품을 우회했다. 더 이상 탐지되지 않도록. 실제로 모해킹을 한 사람들은 웹방화벽 탐지를 계속 당하다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테스팅을 해요. 우회를 해야 그다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웹방화벽 그다음부터는 탐지를 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회를 하는 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아유 너무 어렵다 이거.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사라진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진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레트 트래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같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트래픽을 봤을 때 프로토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프로토콜 지원이 방대해야 됩니다. 프로토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제품은 4,000여 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넌트도 지원하고 있어서 지사나 계열사, 사업장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